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벌제에서 이런 비가림 하우스 실험을 또 해가지고 했는데요. 여기 보통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를 하면은 비가림 하우스나 뭐 간단한 시설물이 있어도 안에 오미자의 온도가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전 반대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밑에 온도가 4도에서 5도 이상 떨어집니다. 예, 차광을 안 하고 비가림 하우스만 있어도.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 상부랑 하부의 온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상부는 거의 30도까지 낮에 올라가지만 오미자가 생육하는 요 밑에 하부는 거의 뭐 17, 18도, 20도 뭐 개화기 때 이 정도뿐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온 피해도 많이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 위에 요 중방이 낮잖아요. 낮아가지고 포도 비가림 하우스는 그 온도가 엄청 높습니다. 바로 위에서 포도가 있는데 바로 위에서 이게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데, 오미자는 지주가 일단 높고 지주 위에 또 비가림을 설치하니까 그런 마을의 그런 휴식시설, 그런 정자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안에 한여름에 들어가 봐도 이 안에 온도가 확연히 낮거든요. 시원한 게 확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가림 하우스 안에 상부랑 하부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고온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가림 하우스로 하면은 서리 피해도 막을 수 있지만 고온 피해도 한 90% 이상 방제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다시 또 주목을 하고, 또 어떤 시설 재배가 이제 오미자에 있어서도 어렵지만 또 시설비도 많이 들고 또 뭐 기존에 지주가 있는 데는 설치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정착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 정도 들어가야 되지만 어떤 기후 변화를 일단은 먼저 재배적으로 일단 잘 돼야지만이 신품 정도 효과를 거기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서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을 덜어주실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같이 또 의논도 많이 하고, 또 최근에는 또 비가림 하우스가 다들 아시지만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어떤 인건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자가 설치형으로 좀 인건비를 줄여서 간단한 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도 비싸고 저런 시설물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간단한 구조물을 통해서 자가 설치형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거에서 온도 변화가 많이 나타났고, 또 저희가 이제 비가림 시설 내에 또 상품 과열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품 과열 조사를 해보니까 비가림하고 처마 비닐을 입는 데서 제일 불량 과율이 적고 상품 과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뭐 수량이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알이 꽉 들어차고 그런 상품과가 높은 비율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시설 재배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서리 피해 받은 데는 이렇게 새까맣게 해가지고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비가림이나 처마비닐 쪽은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급격하게 준다는 거는 일단은 뭐 기후 때문에 서리나 고온 피해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급격하게 줄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서리 피해가 서리나 고온 피해 위주로 기후변화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작년에 또 동로 쪽에 고온 피해가 심해가지고 고온 피해 제가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피해, 그 다음에 잎하고 줄기가 이렇게 해서 고사되는 것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작년에. 그 다음에 잎 초기 일소 피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가림하고 무처리 일반 했을 때 무처리에서는 고사가 15% 정도 발생했는데 비가림에서는 고사되는 오미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온에도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미자가 먼저 이제 고온 피해를 받으면은 잎 뒷면에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많이 점 찍은 것처럼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타들어가죠. 타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열매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0% 정도는 고온 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온 피해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내년에 결과지가 또 피해를 받으니까 올해 작년에만 그런 피해를 받으면 다행인데 내년 결과지까지 고사되고 그런 일소 피해를 받아버리니까 이게 솔직히 2년 정도 피해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소 피해 받으시면은. 서리는 뭐 작년 피해지만은 일소나 고온 피해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피해를 받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온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온 피해로 인해서 또 열매가 안 익는 증상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 익는 증상도 아주 심했고 또 오미자 잎하고 줄기 또 열매 자체 고사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최근의 추세가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오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바로 4, 5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는 요렇겠지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고 그거보다 아주 급격하게 뭐 온도가 올라가고 서리 피해가 심해지고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안 하시면은 이게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이 고온은 진짜 역대급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도 마련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진짜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해서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해서 영농 활용 자료도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리 피해, 오미자 서리 피해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서리 피해 정보를 또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 재배를 하면은 이런 서리나 고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소 피해 현상에 대해서 그런 오미자 주산지의 그런 일소 피해 현황이나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측된 자료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또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잎이 이렇게 끝에 마르고 중간에 이렇게 발생하다가 줄기가 고사하고 아예 나무 자체가 고사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면은 내년에 요렇게까지 가면 진짜 뭐 내년 결과지고 뭐고 아예 그냥 나무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고요. 요 단계까지만 와도 이제 뭐 내년 결과지까지 피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고온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열매도 이렇게 다 얼기설기 탔잖아요. 예. 이게 아예 뭐 상품화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여기 빨간 게 있고 여기 이렇게 설 익은 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기가 아예 그냥 늦춰져 버려가지고 안 익습니다. 그래서 안 익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너무 심했죠. 2024년에는 진짜 그런 서리는 없었지만 고온 피해가 너무 심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미자가 지금 급격하게 수량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설이랑 고온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가장 큰 원인을 일단은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설이 동해 피해, 동해 여기까지 고온까지. 그 다음에 뿌리 활력 저하 이런 것도 심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3년, 5년 지나면 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미자를 되게 촘촘하게 심으시잖아요. 뭐 30cm, 50cm 간격으로 심으시는데 그게 이제 초기 수량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기 수량도 도움이 많이 되고 어떤 처음에 오미자 줄기 덩굴 올리는 데는 좋은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미자 같은 경우에 오미자도 그렇고 다른 뭐 식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밑에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위에도 활력이 좋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도 오미자 이렇게 꽉 심어진 데 파보면은 오미자가 이렇게 많이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단근을 해주고 옆에 뿌리를 좀 잘라주고 그런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두둑을 북주기를 하셔가지고 두둑을 높여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초기에 너무 빡빡하게 심어버리시면은 이게 뻗어나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미자도 그렇고 다른 식물도 그렇고 뿌리 활력하고 토양 그런 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퇴비나 이런 거 시용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물 빠짐도 좋게 하고 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내가 뿌리가 뻗어나가야지만이 여기서 양분을 흡수해서 위로 올려주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내가 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미자가 되게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미자 자생지에 가보면은 그런 오미자가 이제 소나무나 이런 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서 뭐 4m, 5m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얘가 그래서 소나무 위쪽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판단하기에 밑에 햇빛이 안 비치는 환경이다. 그러면 꽃을 안 맺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밑에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햇빛이 잘 들고 그 다음에 잘 키울 수 있는 내 자손들을 내려서 밑에서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를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지주를 만들고 햇빛을 충분하게 받게 해서 오미자를 열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오미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저는 그런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위에 방제도 많이 하고 관리도 많이 하시지만은 가끔 한번 이렇게 뿌리 한번 파보십시오. 뿌리 파봐서 뿌리 활력이 좋은지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이 있는지 그러니까 위에도 중요하지만은 뿌리 근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뿌리 활력이 좋으면은 위에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예, 뿌리가 안 좋으면은
위에는 뭐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나죠. 그런 병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 어떤 그런 뭐 부양 증상. 그래서 근본 원인은 뿌리인데 이게 병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오미자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뿌리 뭐 배수라든지 활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퇴비도 많이 널어주시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어떤 뭐 객토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뿌리가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를 확보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 사람도 똑같고 좋은 양분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너무 좁은 뭐 막 고시원 같은데 이런 데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고 못 크잖아요. 예, 답답하고. 그러니까 큰 집을 뿌리에 큰 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기본적인 거를 신경을 써주시면은 오히려 크게 더 잘 위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오미자도 뭐 야용작물이니까 퇴비나 뭐 방제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근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게 중요하니까 뿌리 활력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한 번씩 뭐 자주 밭에 가시니까 한 번씩 그냥 봄 가을로 한 번씩 이렇게 뿌리 한번 이렇게 흙 이렇게 조금 뒤집어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뭐 또 오미자는 청근성이니까 뿌리가 또 너무 깊게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통계 자료 보면은 요거는 뭐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는 진짜 항암부터 항바이러스 감보 효과까지 너무 많습니다. 효과가 너무 많은데 진짜 안 알려져 가지고 이게 오미자 청으로만 알고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진짜 오미자 연구 자료가 엄청 많고 효과에 대한 논문도 엄청 많고 외국에서도 다 주목하고 있는데 요거를 진짜 좀 고부가 가치로 좀 같이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 동의보감에서도 오미자는 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지금 입증이 됐잖아요. 아, 그리고 썸레드. 저희 요번에 식품종 썸레드를 최종 작년에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식해서 보급하는 그렇게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종이 중요한 거는 품종으로 재배하시면 일시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확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한 일주일 상간에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썸레드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수확이 됩니다. 8월 말에 수확이 되시면은 오미자 축제 전에 수확이 되니까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시기도 훨씬 다른 걸 또 신경을 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썸레드가 오미자 동로나 이쪽 문경지방에 제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으로 재배하면 노동력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능성 식품이나 약재로도 많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다른데 대기업에서도 품종으로 재배만 되면 자기들 수매에 가겠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한어미라고 두 가지 저희가 품종이 있는데 요거는 대과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성이나 그런 게 좀 높고요. 그래서 오미자는 이제 품종으로 재배하면 이렇게 일시 수확이 가능하시고 수량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고기능성 약재나 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주안드린 성분을 봤더니 보통은
요 설익은 게 시자누린 성분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능성 성분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썸레드 같은 경우 요 착색기 어느 정도 착색될 때 기능성 성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기능성 식품이나 제품으로 나갈 때는 요때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실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24년도에 저희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오미자를 가지고 손상된 근육에 오미자를 처리했을 때 근육이 새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근육세포입니다. 근육세포가 이렇게 굵은 근육세포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근육세포를 이 약품을 처리해서 근육을 이렇게 가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미자를 처리한 데를 보시면은 다시 근육이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미자 썸네들을 이용해서 근육 강화 그런 추출물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화두는 근육하고 다이어트입니다. 그 다음 피부 미용도 있겠죠. 그래서 오미자가 근육에 엄청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요거 이제 특허도 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개발 인증 단계까지 그렇게 가서 이런 좋은 또 이런 특허나 식품 요런 아이템과 재배하신 오미자를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또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같이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미자는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근육 관련 효과도 있고 항암 그 다음에 피부 미용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면은 오히려 또 오미자 재배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고온 피해요. 고온 피해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광망 시설이나 7, 8월에 그렇게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서리 피해나 고온 피해 같이 또 하시려면은 이제 간이적인 비가림 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가림 시설은 지금 간단하게 구조화해서 지금 또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면은 물론 앞에 큰 돈이 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시지만은 오미자 농사 한두 해 하고 마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고 또 설이나 고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 안목으로 긴 숨으로 가시면은 가셔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땅 띠디기 잡으면 땅 띠디기 두더지요? 두더지. 예, 두더지는 저희도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두더지가 없어가지고, 예, 그런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안 그래도 문경 지역에 보니까 저도 농가에 몇 군데 가보니까 그런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집고 다니면 뿌리가 많이 손상이 가니까 예,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해서 좀 먼저 실태 조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몇 농가에서 지금 그런 피해가 있는지
전체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피해가 있으니까 하고 한번 조사를 하고 한번 같이 센터랑 협조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게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저도 좀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 그런 거는. 네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같이 한번 뭐 기피제를 사용하든지 뭐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럼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